1번 보자. 41번. 다음 중 조세 분류와 분류 기준과 구분, 조세 항목을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과세권자가 나라면 뭐라고 하지? 국세.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법인세는 국세가 맞죠? 근데 재산세는 어디에 속하는 거지? 지방세에 속하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지방세, 취득세, 주민세 다 맞고요. 2번 보자. 독립된 세원이 있으면 독립세라고 합니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 독립세고요. 부가세 종류에는 교육세도 있고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부가세, 부가세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우리 소득세 10% 지방소득세가 붙죠? 이런 걸 부가세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 다음에 과세 물건의 측정 단위가 금액이면은 종가세, 금액이 아니라 수량이면 종량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부가세 같은 거, 부가세나 소득세나 법인세는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종가세라는 말 쓰는데 주정에 의한 주세는 종량세입니다. 종량세. 조세 부담의 전가여부, 법인세와 소득세를 직접세라고 하고요. 부가세, 개별 소비세는 간접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42번.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본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본인 당연히 특수관계인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맞고요.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형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인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입니다. 당연히 그 밖에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43번 문제를 보시면은 국세부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밑줄 쳐볼까? 국세부가 원칙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 신의성실 원칙, 그 다음에 근거관세 원칙, 조세감면 사후관리, 그 다음에 실질과세 원칙,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 우리가 국세부가 원칙 이런 말 써요. 그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이 네 가지 말고 엉뚱한 걸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네 가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부가 원칙에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 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감면 사후관리 이렇게. 동그라미 1번 신의성실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나왔습니다.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근거과세 원칙이란 장부 등 직접적인 자리에 입각해 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된다는 원칙 맞고요. 조세감면 사후관리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너 이거 깎아준 세금 다른데 어디에다 쓰면 안 되고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어디 써라. 이렇게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게 조세감면 사후관리다.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평등주의를 구체화한 국세부가 원칙입니다. 조세 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평등주의. 조세 평등주의.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4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불복 청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국세청에 뭘 할 수가 있냐면 심사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됐을 때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거야.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도 안 됐을 때 뭘 할 수 있느냐면 행정 소송 걸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90일 이내에 해줘야 되는 겁니다. 90일 이내. 얘도 90일 이내. 얘도 90일 이내에 해줘야 되는 거야. 또는 납세의무자가 불복 청구를 함에 있어서 세무서를 통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9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겁니다. 90일 이내. 자, 요 관계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날짜는 다 며칠 이내예요? 90일 이내. 그래서 내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한 거,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한 걸 인정을 못하겠어. 그럼 제일 먼저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서울에 국세청이 있어요. 국세청이 있고요. 각 지방마다 뭐가 있냐면 지방 국세청 이렇게. 청주는 대전지방국세청이 되겠죠. 그리고 국세청 산하에 각 지방 산하에 뭐가 있냐면 세무서가 있는 거예요. 세무서. 그리고 우리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거고요. 납세 의무자가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가요? 그래서 국세청이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을 관할하는 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국세청, 그 다음에 세무서,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내가 납세 의무자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세무서한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국세청이 아니라 그냥 어디?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안 됐을 때는 이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를 무시하고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행정소송으로 바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일단은 이걸 거친 다음에 가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요 관계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국세금융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있다. 여기 봐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가 아니라 또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청을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90일 이내. 저 7, 8에 쓰는 건 모든 것이 다 90일 이내에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 봐요. 세무서의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심사청구나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번이 옳은 겁니다.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60일이 아니라 며칠? 90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5번에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게 있죠, 그쵸? 일단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다. 영리내국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놔보세요. 영리내국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다. 여러분 미환류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적용 대상 법인이다라고 나와 있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여기 봐요. 상호 출자 제한 내가 얘네 회사에 출자하고 얘네 회사가 나한테 출자하고 이런 걸 법으로 금지된 집단에게만 미환류 소득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환류의 뜻이 뭐니? 돌려주지 않는 걸 미환류라고 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 여기 봐봐.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투자하거나 배당금을 주거나 종업원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도 안 올려주고 투자도 안 주고 안 하고 배당금도 안 주면 세금으로 걷겠다라는 얘기야. 이거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말 쓰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면 소비를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잖아, 그치? 근데 소비하지 않고 다 적금 들어가면 적금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그치? 모든 직원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돈 많이 버는 근로소득자들 있죠, 그쵸? 그 근로소득자들한테 그런 제도를 적용을 하겠다? 실제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집단으로 상호 출자 제한에 걸린 대기업 집단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배당금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세금을 걷겠다. 이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3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로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 맞고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만 적용 대상 법인이다. 일반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환류 소득에서 차기 환류 적립금 나 다음 연도에 환류할 거야. 이걸 차기 환류 적립금이란 말 쓰는 거고요. 2월 된 초과 환류 적립금. 작년에 너무 초과해서 배당금을 주거나 투자를 했어. 이걸 초과 환류 적립금이란 말 쓰는 거예요. 환류액, 초과 환류 적립금이 아니라 초과 환류액을 차감한 금액의 20%를 법인세로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초과 환류 발생 시 그 다음 2개 사업년도 동안 미환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맞고요. 초과 환류가 뭐지? 여기 잠깐만.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들였으면 1,000만 원만 환류를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1,500만 원을 환류를 했어요. 그럼 너무 많이 환류했지, 그치?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2개 연도 동안 2월에서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회사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면 미환류 소득의 법인세를 20% 납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